네, 아직 준비 안 되신 분들 계실까요? 다 되셨습니까? 되셨죠? 음. 패키지에서 이미지스라고 하는 폴더를 만든다. 폴더 밑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복사해서 넣는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GPT한테 우리 로컬 PC에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 파일을 GPT한테 줘야 돼요. GPT한테 주고, 그리고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텍스트로 설명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거. 근데 이런 거를 하려면 바이너리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는데, 바이너리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보내게 되면 그 프로그램들마다 아니면 서버의 OS나 서버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프로토콜 때문에 어떤 호환성 같은 것들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베이스 64라고 하는 인코딩 방식으로 모든 이진 데이터들을 텍스트화 시켜서 모든 이진 데이터를 텍스트처럼 변환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을 웹에서는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작업이 이 베이스 64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 이미지를 변환을 한번 해볼 거예요. 변환을 해볼 거고, 변환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고요. 그 데이터를 그리고 GPT로 어떻게 보내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그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베이스 64를 사용하시려면 임포트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베이스 64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를 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임포트를 뒀었고, 얘는 따로 설치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파이썬만 설치가 되어져 있으면 파이썬에 함께 설치가 되는 라이브러리 중에 패키지 중에 하나가 베이스 64예요. 그래서 따로 베이스 64는 그 설치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함수. 베이스 64, 그 다음에 베이스 64, 인코드라고 할까요? 베이스 64, 인코드, 이미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지 파일 그 문자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규먼트로는 이미지 파일이 저장되어져 있는 문자열을 전달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64 타입으로 인코딩 되어져 있는 문자를 리턴할 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read. 로컬에 있는 파일을 읽어드릴 거기 때문에 open. 여기서는 첫 파일 아규먼트는 이미지 파일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모드는 이거 반드시 read binary라고 써주셔야 돼요. JPG 이미지를 가정을 할 겁니다. JPG 이미지를 가정을 할 거고요. JPG 이미지는 텍스트 파일이 아니에요. 모드, 오픈해서 모드의 기본값은요, read 텍스트가 기본이에요. read 텍스트가 기본인데 우리는 바이너리 파일을 읽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read binary라고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파일을 제대로 오픈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as f라고 할게요. f. 자, 그럼 파일에서 읽은 내용이 있겠죠? 어, 파일에서 읽은 컨텐트, 컨텐트라고 할까요? f.read 이렇게 해버리시면 전체를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읽어버리겠다라고 하시면 f.read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녀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베이스 64를 이용해서 인코딩을 할 겁니다. return 베이스 64 모듈에는요. 베이스 64 모듈에는 무슨 함수가 있냐면 b64 encod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 바이너리 데이터라고 할까요? 데이터. 데이터. 뭐,
변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리드한 내용을 얘한테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녀석을 이 녀석을 문자열 취급해서 문자열로 보내줘야 돼요. 여기서 하나를 더해야 할 건데 디코드, 인코딩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있어요. UTF-8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베이스 64라고 하는 알고리즘으로 인코딩된 값이고요. 인코딩된 아스키 문자열이고요. 그 아스키 문자열을 UTF-8이라는 형식으로 다시 한번 변환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드시면.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미지 1번 패스라고 할까요? 이미지 패스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지 패스 1번. 현재 폴더 밑에 이미지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여기에 카페 1번 JPG가 있어요. 이미지 2번까지 만들어 둘까요? 이미지 패스 2번. 2번은 현재 폴더 밑에 이미지스 폴더 밑에 카페 2번이라고 있어요.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저장하신 그 이름을 쓰셔야 돼요. 저랑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셨으면 그 이름을 찾아서 쓰셔야 됩니다. 여기에 주려고 하는 게 이 문자를 여기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베이스 64 이미지 1번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만든 함수가 베이스 64 인코드 여기다 뭘 주겠다? 이미지 패스 1번 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리턴 값을 그냥 전부 다 출력을 해볼까요? 리턴 값이 베이스 64 이미지 1번이죠. 이거 출력하면 이런 문자열이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 많죠. 이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다 출력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앞에서 100글자만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는 JPEG 형식의 이미지가 있는데 JPEG 형식의 이미지를 이런 문자열들로 인코딩을 했다는 뜻이에요. 화면에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디코딩을 UTF-8로 한 겁니다. 이미지 안에 있는 바이너리 코드들을 0과 1로 이루어진 바이너리 코드 있잖아요. 그런 바이너리 코드들을 이런 식의 문자열들로 인코딩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문자열들 중에서 앞에 100글자만 본 거예요. 앞에 100글자만. 이게 우리가 만든 이 함수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파일을 오픈한다.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는다. 읽은 데이터를 베이스 64 인코딩을 이용해서 문자열로 변환한다예요. 그리고 그 문자열은 아스키 코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면에 출력하거나 뭔가 그 문자열, 파이썬에서 다루는 문자열로 취급을 하려면 UTF-8로 문자열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뒤쪽에 디코드까지를 더 한 겁니다. UTF-8로 만들겠다라고 한 거예요. 는 한 줄 한 줄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이미지 파일을 오픈한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어, 이미지 파일의 이진 데이터 전부 읽은 거예요. 이진 데이터를 읽었다. 읽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리턴하기 전에 여기서 한 일은 이진 데이터를 베이스 64 인코딩을 해서 아스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인코딩을 해서 아스키
문자열로, 문자열로 변환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디코드, 다시 UTF-8로, UTF-8로, 8로 디코딩, 변환해서, 변환해서 리턴하겠다, 이거예요. UTF-8로 변환해서 리턴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파이썬에서 문자열은 UTF-8 인코딩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메시지 프롬프트 만들 때 생각해 보시면 메시지 프롬프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메시지 이 안에다가 문자열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롤 하면 문자열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죠. 컨텐트 그러면 텍스트 그러면 문자열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런 문자열들이 UTF-8을 기본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스키 코드를 그냥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써주려고 이 자리에 문자열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뭐까지 한 거냐면 디코드 UTF-8까지를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이진 데이터가 아스키 문자열로 변환까지가 되는 건데 우리가 파이썬 문자열로 만들기 그 안에 일부가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UTF-8로 변환까지를 한 겁니다. 우리가 만든 함수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만든 함수를 호출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파일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문자열도 되게 많겠죠. 이거는 문자열에서 앞에서 댓글자만 보겠다. 얘는 베이스 64로 인코딩된 문자열들 중에서 앞에서 몇 개, 앞에서 100개. 100개만 출력해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100글자. 100글자. 네,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메시지 프롬프트를 만드시면 돼요. 이 문자열을 이용해서 메시지 프롬프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제 GPT한테, GPT에게 보낼 메시지 프롬프트 작성하시면 돼요. 메시지스 하고 만드시면 되고요. 메시지스는 리스트. 리스트 안에는 딕셔너리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딕셔너리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 딕셔너리 추가를 하고 싶으면 쉼표 뒤에서 추가하시면 되겠죠. 자, 항상 롤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유저라고 할게요. 유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컨텐트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도 컨텐트는 위에서처럼 우리가 전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리스트로 줄 거예요. 리스트로. 이 리스트 안에는 제가 딕셔너리 2개를 넣을 겁니다. 딕셔너리 2개를 넣을 거고요. 첫 번째 딕셔너리는 GPT한테 요청하는 내용을 써줄 거예요. 그래서 타입은 텍스트다 이렇게 쓸 거고요. 그러면 텍스트 내용이 있어야 돼요. 텍스트 내용은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렇게 할 거예요. 두 번째가 실제로 이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도 타입이라고 쓸 거고요. 타입은 위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이미지 URL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밑에서는 이거랑 똑같이 이미지 URL이라고 하고 이 안에 딕셔너리 넣어줘.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딕셔너리는 키값으로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URL. 이 URL에다가 문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문자를 만들어 줄 건데 F는
포매티드 스트링 만들겠다는 뜻이죠. 포매티드 스트링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데이터 이거는 지켜주셔야 돼요. 이미지 슬래시 JPEG 콜론 베이스 64. 자, 이거는 중간에 오타 있으면 안 돼요. 여기까지. 자, 이거는 그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서로 통신할 때 주고받는 어떤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지금 데이터를 보낼 건데 나는 클라이언트고 GPT라고 하는 서버한테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건데 나는 이런 거를 보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헤더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나는 이런 데이터를 보낼 거다라고 하는 헤더를 정의해 주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프로토콜에서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에서 약속된 대로 써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는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 중이고 이미지를 보낼 거고 이미지의 타입은 JPEG이고 베이스 64로 인코딩된 값이야 까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럼 이 뒤에 쉼표 죄송해요. 이 뒤쪽에 쉼표를 쓴 다음에 여기에 인코딩된 문자를 다 박아 넣으시면 돼요. 인코딩된 문자열이 뭐냐면 우리 아까 만든 변수 이름이 베이스 64 이미지 1번이었었죠. 이게 문자열이 굉장히 긴 문자열이었단 말이에요. 이 문자열을 이 안에다가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문자열을 이 자리에 넣겠다는 뜻이죠. 어. 그래서 이미지 URL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로컬 PC에 있는 경우에는 URL 부분을 데이터 이미지 슬래시 JPEG 콜론 세미콜론입니다. 여기 세미 세미콜론이고요. 여기 세미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인코딩 값은 베이스 64다. 인코딩 값이 베이스 64인 거를 알려줘야 서버 쪽에서는 다시 이 문자를 베이스 64로 디코딩을 하겠죠. 인코딩 디코딩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공백 있으면 안 돼요. 공백 있으면 안 됩니다. 공백 없이 바로 문자를 붙이셔야 돼요. 바로 붙이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메시지 프롬프트를 만드셨으면 여기까지가 힘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청 보내고 응답만 받으시면 돼요. 리스폰스를 받으시면 되는데 리스폰스는 클라이언트, 챗, 컴플리션,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이렇게 함수 호출하시면 돼요. 여기서 모델은 똑같은 모델 사용하시면 돼요. GPT-4o mini 그 다음에 메시지는 우리가 방금 위에서 만든 메시지스 이거 쓰시면 돼요. 네, 이렇게만 하시고 실행하시면 응답이 올 거예요. 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만들어내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군요. 15초가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리스판스 초이시스가 있겠죠? 0번이겠죠?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겠죠? 메시지 안에는 컨텐츠가 있을 거예요. 뭐라고 설명했는지 보겠습니다. 아까 이미지 1번, 제가 가지고 있는 카페 1번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예요. 탁자들 있고요. 사람들 있고, 여기 나무들, 식물들이 되게 많아요. 자, 이런 이미지인데, 챗 GPT는 이 이미지를 밝고 현대적인 레스토랑이나 카페의 내부라고 하고 있고, 큰 유리창이 자연광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런 거 같죠?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식물들이 있다. 식탁과 의자가 있고 몇몇 손님들이 뭐 어떻게 하고 있다. 바닥은 콘크리트인가요? 콘크리트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식물과 자연 요소들이 강조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라는 답변을 만들어냈네요. 이게 내 로컬에 있는 이미지를 보내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어, 원본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를 읽어서
베이스 64로 인코딩을 하고 베이스 64로 인코딩하면 이런 알 수 없는 문자열들이 생기는데 알 수 없는 이 문자열들을 이미지 URL이라고 하는 곳에 집어넣어서 보내주면 GPT는 여기 있는 문자를 뭘로 이해한다? 여기 있는 문자를 이미지로 이해한다예요. 자기가 알아서 디코딩을 하는 거예요. 이미지로 이해를 해서 그 이미지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네, 혹시 안 되시는 분 있으실까요? 안 되시는 분 없으십니까? 다 잘 되세요? 다 잘 되세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일단 저장을 하고, 음, 메시지를 만들 때요. 컨텐츠가 리스트이기 때문에, 컨텐츠가 리스트이기 때문에 딕셔너리들을 얼마든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딕셔너리를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딕셔너리에는 텍스트라고 하면서 이미지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명령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아이템은 첫 번째 이미지를 인코딩할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딕셔너리는 그 두 번째 이미지를 인코딩한 값을 메시지 프롬프트로 넣어서 요청을 보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음. 이미지 여러 장을 한꺼번에 보내고 거기에 대한 각각의 이미지들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이미지를 비교해서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보여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만드실 수도 있으십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말로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쉬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보시냐면 이미지 두 장을 비교, 설명, 설명 요청하는 왜안 되지? 요청하는 메시지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실 내용입니다. 위쪽에 프롬프트 만들었던 거를 그, 생, 조금 운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로 설명드린 대로.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30분까지 쉬겠습니다.